안녕하세요. 한다아린의 끝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간간히 질문을 해주셨던 어떤 아이들에 대한 문제 행동이라든지 어떤 행동,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한테 질문들을 꽤 많은 사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올려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또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 선생님은 저런 방법으로도 하는구나를 알면 조금은 선생님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부터는 제가 간간히 그런 행동적인 부분을 어떻게 저는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거를 올려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맞닥뜨리게 될 수업을 진행하는데 대집단 같은 걸 하잖아요. 놀이 중심이라고 해서 대집단을 최소로 줄이라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기 초에 불가피한 것이 대집단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뭐 약속을 정할 때도 한 번에 정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해야 되고, 뭐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야 되고, 뭐 새로운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집단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 뭐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앉았을 때 방해가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아이들은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봤거든요, 아이들을. 첫 번째는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 그냥 소리를 크게 내면서 자기 말을 계속 하는 아이인 경우. 두 번째는 이제 교사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의 의도를 이해는 하였으나 그 아이가 일부러 다른 대답을 하거나 일부러 과장되게 소리를 지르면서 장난치는 말을 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산만한 경우예요. 이렇게 저는 유형을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원인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중심성, 그 발달상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또는 그 어떤 집단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많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많이 해요. 하는데 듣는 교육이 전혀 돼 있잖아요. 언젠가 한때는 이제 뭐 자기 의견을 잘 펼칠 수 있어야 된다, 뭐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말하는 교육만 많이 시킬 때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말을 많이 하게끔 하는데 아이들이 듣는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한 80%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듣기 교육이 안 된 경우, 습관이 안 된 경우, 그런 태도 형성이 안 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집중을 못한 아이죠. 주의 집중 못하고 산만한 친구.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를 못하는 아이예요.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고 언어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이제 수업에 방해되거나 따라오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원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시나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왜 우리 반에만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고 굉장히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과하게 하는 아이들은 한 2-3명 정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 조금 티가 안 나게 조금 그 듣기 태도가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으냐 하는데, 전 첫 번째로는 일단 조금 단호하게 나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명화를 보면서 얘들아 여기서 어떤 그림이 보이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어저께 엄마랑 같이 뭐 키즈카페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전혀 생뚱맞죠?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는 우리 누구 어제 엄마랑 같이 키즈카페 갔다 왔구나. 그랬구나. 그런데 누구야?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서 뭐가 보이는지 물어봤는데 우리 누구는 여기에서 어떤 게 보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다시 여기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그 주제로 데려오는 거예요. 재질문을 해주는 거죠. 이 방법은 뭐예요? 그 아이가 조금은 덜 민망하도록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일단 수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고 다시 안내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으로 다 써보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자꾸만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한다든지 친구가 얘기하는데 자기 말만 계속 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누군가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그 아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의 귀가 분산이 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던 그 아이만 계속 쳐다봐요. 저는 그 아이한테 시선 주지 않아요. 계속 쳐다보고, 근데 이런 방법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한테 누구야 지금 우리 누가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누구 이야기 먼저 들어보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누구야 우리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방법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저는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지은 거 그냥 만약에 그 친구가 수진이다. 그러면 수진이 목소리 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로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주제와 상관도 없는, 이야기와 상관도 없는 걸 계속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수연아 우리 이따가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는 놀이 시간에 와서 이야기해 줄래? 지금은 우리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대부분은 그 순간은 딱 지도가 돼요. 대부분 제가 얘기해드린 지도 방법으로 했을 때 순간적으로는 다 지도가 되고요. 그 아이도 이야기를 다 멈춰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또 선생님들 제가 유형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해드린 언어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산만한 유아 있죠. 그런 아이들 경우에도 계속 제가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산만한 아이는 질문을 다시 해주면 돼요. 그 아이한테 누구야 누구 생각은 어때? 하면서 이렇게 제가 데려오는 거예요. 말로 그 아이를 끌어당기는 거고, 언어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인 경우에는 일단 대집단에서는 제가 그 아이한테만 맞출 수는 없어요. 평균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는 일단 언어 이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돼서 요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언어 수준이 조금 낮은 아이들을 어떻게 저는 끌어가는지 그런 거는 제가 따로 또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알려드리겠고, 산만한 아이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산만한 아이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산만하면 제가 끌어오면 끌어당겨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서도 뭔가 풀리지 않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언어 이해력이 조금 낮은 아이나 산만한 아이는 가정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냥 따로 언급을 차라리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지금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따로 마련해요. 따로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듣기 교육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 나누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해요. 인형이 출연해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경험을 일단 선생님 요즘에 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런 거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친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한다면 너희들 기분 어떨 것 같아? 그냥 다 똑같아요. 1단계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언짢아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친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당연히 알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나는 들어야 된다는 거. 그 애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아이들한테 끌어오는 거예요. 그 수업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아가는 거고, 또 듣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나 또는 게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따로 계획을 하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야기 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음성으로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주제예요. 아이들하고 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7세의 경우에 해당이 돼요. 저는 지금 7세 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제가 무엇인지 교사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세 2학기도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의 의도와 주제에 대해서 알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나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것.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세의 경우에는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아마 조금 관련된 이야기로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죠, 선생님들. 그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나누기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한 번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해도 안 돼, 저 방법 해도 안 돼가 아니라 그 방법을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고 그거를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끝까지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선생님이 끈기력이 부족하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반 애들은 이야기를 듣게 못한단 말이에요. 끈기력 있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제안해드린 이 방법으로 한번 선생님들이 해보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말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아마 또 따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많은 아이도 이제 수업 진행 시에 방해가 되는 아이긴 한데, 간단히 말하자면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정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가정과의 상담이 필요하고 가정 연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가정에서 그 아이 말만 정말 떠받들면서 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부모님과 이야기를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수업 진행 시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야기해드린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 선생님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선생님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